예, 안녕하세요. 런던 반갑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번 3분기 한국 경제의 흐름은 굉장히 상징적인 변화로 한국 경제, 읽힙니다. 우선 3분기 한국 경제, GDP가 전분기 대비 1.2%, 전년 대비 1.7% 성장했습니다. 둘 1.7%. 다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죠. 이건 예상치보다 단순히 높았다. 숫자의 개선이 아니라 엔진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엔진의 구조가 지난 바뀌었다. 1년 반 동안 한국 경제는 수출 쪽에 과도하게 기대거나 반대로 내수가 식어버리는 불균형이 있었죠. 그런데 불균형. 이번 분기는 조금 다릅니다. 수출 제조가 다시 살아나면서 동시에 내수, 즉 소비와 투자도 함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1.3%, 설비 투자가 2.4% 늘었고 이 두 축이 성장의 절반 이상을 끌어올렸습니다. 민간과 소비, 한국은행이 내수 민간 회복이 소비, 성장의 핵심이라고 짚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수회복. 다만 균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건설 부문은 전년 대비 8.1% 감소, 6분기째 역성장입니다. 건설 쪽은 이 역성장. 부분은 여전히 구조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기 전반의 모멘텀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경제는 이제 수출과 내수는 돌아섰지만 수출과 내수. 건설이라는 발목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수출 측면에서는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6% 증가, 반도체와 자동차 덕분에 강해 보이지만 전기 대비로 보면 4.5%에서 1.5%로 둔화됐습니다. 어, 이건 HSBC 진최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대로 기저효과와 프론트로딩 선적 앞당김의 해소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즉, 2분기에는 관세 리스크 때문에 미리 선적이 몰렸고 3분기에는 그 반작용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숫자는 높지만 흐름은 다소 완화된 형태입니다. 다만 글로벌 AI 설비 투자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은 중기적으로는 버팀목 역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수 쪽은 확실히 회복의 조짐이 보입니다. 내수. 민간 소비가 1.3%, 정부 소비가 1.2% 늘었고 특히 바우처 프로그램과 헌법 위기 이후에 소비 심리 회복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 반등이 아니라 심리적 회복이 동반된 소비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변수로는 여전히 대미, 관세 협상이 핵심 리스크죠. 이재명 대통령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미국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건 이해하지만 한국에 재앙적 결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서 관세율 조정이나 투자 패키지 조율이 진전된다면 심리적 불확실성은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이번 3분기는 수출에 복귀 위해 내수의 재가동이 얹힌 구도입니다. 수출과 제조가 엔진을 다시 돌렸고 소비와 투자가 그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다만 건설이 여전히 하방을 끌고 있고 관세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관세. 즉, 지금의 성장 구조는 단기 반등이 아니라 체질 전환의 초입입니다. 체질 전환. AI 사이클이 반도체를 받쳐주는 가운데 내수가 완전히 돌아서고 내수가 들어왔어. 건설이 바닥을 찍는 시점이 겹친다면 한국 경제는 2026년으로 향하는 새로운 성장 궤도로 올라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치의 회복이 아니라 균형의 회복이라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번 3분기 데이터는 반등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으로 읽히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 여기서 이게 6% 증가했거든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고, 근데 이제 전기로 봤을 때는 4.5%에서 1.5%로 둔화됐다. 이건 기저효과,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거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민가 소비가 회복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다 좋게 나왔어요. 이제 실질 GDP, 아니 그러니까 GDP, 이거 분기 대비 컨센서스가 0.9%였는데 1.2% 나왔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5%에서 예상치가, 근데 실제는 1.7% 나왔을까? 다 좋게 나왔습니다. 네, 수출도 6.0%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 6.0%. 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성장 기여도에 민간 소비 내수 쪽이 많이 기여했다. 1.1% 포인트. 네, 우선 이렇게 전반적인 좋았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뭐가 있냐면 지금 약간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이거 GDP 발표하고 나서 살짝 빠지죠.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1.46, 코스닥이 마이너스 0.46 이렇게 좀 빠지지. SK하이닉스라고 빠지고. 제가 이거 녹화 영상 올려서 분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있냐면 수출. 그러니까 전년 대비 기저효과로 강했으나 그러니까 수출이 6.0%로 엄청나게 성장했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증가한 거고요. 전기로 봤을 때는 2분기 때가 4.5%였거든요. 근데 이번 당분기 3분기 때는 1.5%로 줄어들었어. 요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프런트 엔딩 한번 볼까요? 요거 HSBC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게 기저효과와 프론트 로딩 선적 앞당기 관세 때문에 2분기에는 관세 리스크 때문에 미래 선적이 몰렸고 그래서 3분기에는 그 반작용이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수출이 오히려 잘 됐었고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저효과로 의해서 둔화됐다. 그러니까 분기로는 둔화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반영돼 가지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살짝 조정받고 있습니다. 요건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6.0%로 증가했으니까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됐죠?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약간 분위기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투자 전략 있잖아요. 그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 있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가치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들어보세요. 이번 3분기 GDP 수치를 보면요. 숫자 그 자체보다 성장의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분기 대비 1.2%, 전년 대비 1.7%라는 성장률도 좋았지만 이걸 좋았어. 뜯어보면 성장의 중심이 내수로 완전히 옮겨왔다는 게 핵심이에요. 성장의 중심이 내수 이번 옮겼다. 분기 성장 기여도를 보면 내수 합계가 1.1%포인트, 순수출이 0.1%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많지. 즉 수출이 기여를 하긴 했지만 전체 성장의 대부분은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스리바, 설비 투자 같은 국내 엔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국내 엔진을 만들었다. 이건 단순한 소비 회복이 아니라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동시에 복원된 국면으로 좋은 봐야 거지. 합니다. 다만 수출 쪽을 조금 세밀하게 보면 재미있는 구조가 있어요. 수출. 전년 대비로는 좌 6.0%. 6.0%. 이게 2024년 3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올라가네. 기사에서 2024년 3분기 이후 최速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빨리 즉 빠른 1년 속도로 넘게 올라갔다는 이어지던 부진에서 벗어나 가장 빠른 수출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입니다. 6.0%. 하지만 그 이면에는 프런트 로딩, 즉 앞당긴 출하 효과의 정상화가 숨어 있습니다. 2분기에는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수출 물량이 앞당겨졌고 수출이 더 빨리 3분기엔 그 반작용으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4.5%에서 1.5%로 둔화된 겁니다. 그래서 연율로 보면 강해 보이지만 분기 흐름은 조정 중이에요. 이건 반도체 업종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AI 수요가 받쳐주고 있지만 공급 선적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서 단기 변동성은 감수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단기 변동성 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의 가장 큰 변화는 분명합니다. 수출 의존형 성장에서 다중 엔진 성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수출 거죠. 의존에서 다중 엔진. 반도체 자동차가 여전히 외부 수출을 이끌지만 내수에서는 민간 소비가 1.3%, 설비 투자가 2.4% 늘면서 국내 체력이 확실히 회복됐습니다. 국내 체력이 확실히 게다가 회복됐다. 정부 소비도 1.2% 늘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엔진을 돌리는 국면이 만들어졌어요. 공공과 민간이 반면 함께 건설은 엔진을 여전히 부진합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8.1%, 6분기 연속 역성장이죠. 건설장 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은 금융, AI, 소비 중심으로 옮겨가 있기 때문에 건설이 단기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예전보다 작습니다.
다만 건설이 계속 위축되면 신용시장이나 금융권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건설이 문제네. 흥미로운 건 이번 GDP 발표와 함께 나온 K푸드 수출 호조입니다. K푸드 라면, 수출호조. 김, 커피 믹스, 과자 같은 품목들이 1년 새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고 수출액이 85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역대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갱신. 이건 단순한 소비재 트렌드가 아니라 한국 브랜드의 소프트 파워 수출이에요. 즉,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 안에서 소비재의 브랜드 밸류가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비 쪽. 이제 투자 관점으로 옮겨보면요. 투자 관점. 이 흐름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녹일지가 관건이에요. 어떻게 녹일까? 단기적으로는 수출주보다는 내수 소비, 설비 투자 관련 업종이 리더십을 가질 내수 가능성이 소비 높습니다. 방어주 쪽. 예를 들어 내수 회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통, 식품, 서비스, 어. 설비 투자 확대의 수혜를 받을 산업재 기계주, 그리고 AI 관련 반도체 하드웨어 체인은 중기 트렌드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AI 반도체. 다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2분기 프론트로딩 효과가 사라진 만큼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지금 구간이에요. 약간 변동성 있지.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가격 조정 구간에서 좋은 기업을 분할로 모으는 가치 기반의 포지셔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조정 때 한번 자동차 기계 섹터는 여전히 수출 이선 동력으로 작동하겠지만 대미 관세 협상 리스크가 있어서 헤드라인에 따라 일시적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의 한국 경제는 반등의 끝이 아니라 균형의 복귀 국면입니다. 수출 한 축이 아니라 소비, 투자, 브랜드, AI까지 여러 축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건 시장이 단순히 경기 회복을 넘어 체질 전환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변동성은 기회로 봐야 한다. 단기 뉴스에 흔들리기보다는 내수 회복과 AI 산업, 브랜드 수출이라는 세 개의 구조적 흐름 위에서 중장기 밸류를 점검하는 구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시점의 핵심이에요. 균형 회복의 서막, 그 안에서 질 높은 자산을 좋은 가격에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셨죠? 이 정도 됐죠?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